불편한 사람, 지혜롭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불편한 사람과의 만남이죠.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종종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스트레스를 주며 때로는 하루 전체의 기분을 망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5가지 방법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성숙하게 대응하여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들입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기.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경계선 설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불편한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서슴없이 하거나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충고를 늘어놓거나 심지어는 우리의 감정이나 시간을 마음대로 소비하려고 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개인적인 영역이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이 습관이 되면 상대방도 점차 선을 지키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업무적 경계와 개인적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을 받기 어려워요 라거나 이 부분은 제 담당 업무가 아니에요 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경계선을 설정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톤으로 마치 사실을 전달하듯이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감정적 거리두기 연습하기. 두 번째 방법은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술을 말합니다. 불편한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감염되거나 화가 나거나 답답함을 느끼죠. 하지만 이런 감정적 반응은 우리 자신만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를 연습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관찰자가 되기입니다. 상대방이 불평을 늘어놓거나 비판적인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지금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또는 이 사람만의 관점이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호흡 집중법입니다. 대화 중에 불편함을 느낄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의 중심을 다시 찾는 것이죠.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동화시키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공감하되 동조하지 않기. 세 번째 방법은 공감과 동조의 구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 중에는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딜레마에 빠지죠. 무시하자니 인정머리 없어 보이고 맞장구를 치자니 더 부정적인 대화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감과 동조의 구분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동조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행동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회사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한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고 감정을 공감해주되 맞아요. 우리 회사 정말 문제가 많죠 라고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라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게 하면서도 부정적인 대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상대방도 더 건설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숨겨진 니즈 파악하기. 네 번째 방법은 숨겨진 니즈 찾기입니다. 불편한 행동 뒤에는 대개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필요가 숨어 있어요.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할 수 있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은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사실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비판적인 상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가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그들의 불편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상황을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간단한 질문으로도 상대방의 진짜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또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보호와 성장의 균형 찾기.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자기 보호와 성장의 균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차단하고 피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 참고 받아주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는 필수입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 우리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감정 조절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한 경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보호와 성장의 균형을 찾는 실용적인 방법은 시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대화나 상호작용에 일정한 시간 제한을 두고 그 시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소통하려 노력하되 그 이후에는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경험들을 일기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정리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마무리. 지혜로운 관계의 기술.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느냐는 것이죠. 오늘 소개한 5가지 방법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실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고 적용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평정심을 유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불편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